오늘도 지푸라기 연구소에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가장입니다.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지금 홀로 집 거실에서 이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지금 무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 10년 조금 안 되는 경력의 뷰티업계 영업 담당자로 일해왔습니다. 주로 오프라인에서 면세 파트를 맡고 있었어요. 저희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호황을 맞이하던 시절에는 회사도 저도 잘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회사에서 쭉 다니며 만 8년 이상 영업으로 경력을 쌓았고 과장 진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드가 터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거의 사라졌고 중소 브랜드인 저희 회사의 면세 파트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2019년 초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 지인의 제안으로 신생 스타트업에 입사했다가 취업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금전적 손해는 없었지만 커리어와 시간에 큰 낭비가 있었어요. 그동안 많이 일했으니 좀 쉬자라고 생각하여 2019년은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와이프가 회사 생활을 했기에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고 눈치만 조금 보였어요. 아이는 없었고 2020년에 갖자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책도 많이 읽고 다시 돌아올 중국인 관광객을 생각해 중국어 공부도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2019년 말 다시 화장품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제법 큰 회사였고 직원 수도 100명 이상 꽤 탄탄해 보이는 회사였습니다. 이제 관광객도 조금씩 늘어나고 면세점을 찾는 인원도 늘어나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겠다. 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생각하던 순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면세점은 아예 문을 닫는 수준이 되었고 2020년 8월 저희는 다시 회사로 나와야 했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제가 10년 동안 해온 화장품과 면세라는 산업군과 유통은 완전히 망가졌고 저는 나이와 연봉의 문제인지 정말 취업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해를 넘겨 2021년이 되었고 아주 작은 5명 이하의 업체에 연봉도 낮게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우가 너무 열악했어요. 대표의 인격 모독과 월급 미지급 등이 이어져서 3개월 만에 다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못 받은 월급은 소송 중에 있고요. 열심히 책도 읽고 중국어 공부도 했고 운동도 했지만 저를 둘러싼 외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조금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와이프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전에 제가 잘했던 것을 할 수 없게 된 지금 뭘 해야 할지 계속 고민과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그마저도 올해는 요원하고 저는 나이가 40대가 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 개발을 배워볼까요? 공인중개사를 도전할까요? 그나마 지금 부양해야 할 아이가 없어서 재정적으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커리어의 최정점이라는 40대를 앞두고 또 아이 계획을 세워놓았기에 이렇게 실업자 신세란이 너무 앞이 캄캄합니다. 남과 비교하여 살아가는 걸 싫어하지만 남들은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저는 저 1인분 역할을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제가 선택한 전공과 산업군에 대한 후회로까지 이어지면서 요즘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8년간 탄탄히 쌓아올린 경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2년을 방황하게 된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쉽지 않죠? 일단은 뭐 코로나 터지기 전에 벌써 사드 때문에 한번 힘드셨죠?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한 살 어리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거잖아요. 사드 때문에 터져서, 사드가 터져서 회사가 타격을 입어서 이제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신생 스타트업에 취업했다가 취업 사기 한번 당했고, 그 다음에, 100명 이제 직원 수 탄탄해 보이는 회사에 갔는데 그때 들어갔는데 코로나 터져서 또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5명 이하의 업체에 연봉 낮춰서 들어갔는데 또 안 됐으니까 3번 연속 안 됐으니까 그냥 제가 볼 때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학습된 무기력. 자꾸 안 되다 보니까 약간 그래서 그런 게 느껴지려 그래요. 왜냐면 자꾸 실패만 맛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아, 난 왜 뭘 해도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왜 이 전공을 선택했을까? 내가 애초에 이 일을 안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까지 가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무서워서 악순환의 굴레에 한번 빠지면은 벗어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열심히 했던 과거마저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40살이니까 아직도 창창한데 저는 그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만약에 코로나 끝났으면은 예를 들면은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사드가 끝났어. 그러면 계속 중국과의 문제가 없고 괜찮았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정치적이든 어떤 이런 뭐 팬데믹이든 여러분 그럼 코로나 이번 생각에 지금 코로나 끝나면 코로나가 또 안 올까요? 어떤 거든 또 오거든요. 어떤 거는 또 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멀리 봤을 때 계속 괜찮을까요? 저는 생각보다 쉽진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벌써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정치적 상황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일은 중국에서도 많이 벌어지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규제, 말도 안 되는 탄압 이런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앞으로도 요번 거를 뭐 이렇게 넘어가고 또 넘어간다 그래도 계속 이런 거는 불확실성은 그냥 중국에 관련된 사업들은 갖고 간다고 보거든요. 그게 핵심 같아.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 기회에 아직 그 자녀 계획도 이제 딱 그래도 아직 자녀가 태어나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약간 여유가 있을 때 근본적으로 본인을 조금 되돌아보시면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새로운 계획을 짜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서 아까 이제 본인이 계속 말씀하신 게 8년 경력이 있잖아요. 8년 경력이라 그랬나? 네, 만 8년 이상 영업을 했고 그다음에 뭐 면세도 있고 뭐 유통도 10년 있고. 정도. 예. 그러니까 냉정하게 진짜 저희도 요즘에 이제 커머스로 계속 사람을 뽑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여기 유통 경력도 있다 그러셨잖아요. 진짜 실력 있으면은 만약에 저희 회사 같은 데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은. 근데 이제 영업을 조금 더 잘하셨으면 저희는 이제 영업은 조금 상관은 없고 저희는 이제 유통에 조금 더 집중된 사람을 나중에 뽑고 싶은데 생각보다 또 찾아보면은 좋은 회사들도 있거든요. 좋은 회사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거를 딱 아까 제가 되게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하나 따져볼게 본인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저는 나이도 있고 연봉 때문인지 취업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회사 갈 때 연봉을 낮춰서 갔으니까 그거잖아. 이제 본인이 원래 그래도 8년 동안 좀 괜찮은 회사에서 계속 일했으면 근속연수가 있었으니까 호봉이 올라가면서 연봉도 올라갔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뭐예요? 자기가 이제 정해놓은 기준치라는 게 생겼어. 근데 제가 지금 이번 기회에 뭔가 이렇게 좀 새롭게 보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능력도 조금 활용할 수 있으면서 새로운 일로 나갈 때 저는 계속 내가 기존에 받았던 그 전성기 때 받았던 연봉을 자꾸 디폴트로 놓으면은 계속 뭐랄까 손실회피 편향이 벌어지면서 뭘 해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싸리 그러니까 후회할 게 아니라 이게 트렌드가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시류가 바뀌었구나. 맥락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그냥 과거에만 계속 이렇게 매몰될 게 아니라 그걸 딱 인정하고 그때 쌓은 능력은 여기 이만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됐으면 그때 그게 시너지 날 거를 기다리면서 새로운 걸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보면서 뭐 어차피 이제 참고하실 거니까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들 조금 종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관점을 여러 가지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말씀하신 게 핵심인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시대가 일단 내가 한 가지 직업으로 계속 간다는 그렇죠. 발상이 이제 상식이 아닌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갖는다는 거를 상수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엄청 특이한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과거에 있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앞으로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본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고 하나는 또 뭐야 커리어의 최정점이라는 40대 이거 누가 결정한 맞아. 거예요? 나도 요거 들으면서 누가 결정해요? 맞아. 그런 거는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의미 없는 숫자죠. 이거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예. 전혀 상관없어요. 예. 내가 최고일 때 또 거기 운까지 있어. 그게 그 최정점이지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어떤 그런 보통 약간 뭐랄까 형태도 없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정점은 본인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앞으로 50, 60대도 최정점 찍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저야말로 저는 진짜 최고 정점일 때 회사에서 나왔어요. 과장 3호봉, 4호봉일 때. 그냥 이걸로 따지면 최정점이네. 이분은 8년 차에 나왔잖아. 나는 그러니까 11년 차에 나온 거예요. 아주 그 다음에 나는 나이도 어려갖고 거기다 우리나라 관련 업계에서는 최고 대기업 개발실이어서 정점 오브 정점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죠. 근데 이분도 좀 좋은 얘기를 보면은 아내분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아내분이 되게 내가 볼 때 훌륭하신 것 같아요. 되게 내조를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게 마음의 여유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당장 이런 상황에서 아내도 일을 안 해갖고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진짜 끼니를 때우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마음의 여유가 어떻게 나와요, 솔직히.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 조금 여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것도 이제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관점을 많이 바꾸자. 이분이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까지 갔냐면 자기가 과거에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이 부정한 얘기까지 나오잖아. 저희가 정말 저희 방송 보셨으면 히든 에셋. 과거에 열심히 했던 거는 결국 다른 일을 하다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자, 본인이 어디 나왔죠? 나는 공돌이죠, 공돌이. 공돌이? 예. 지금 하는 공학 거하고 박사죠. 공학 박사인데 지금 하는 거하고 어부는 되게 다르죠? 예, 완전 다르죠. 근데 보고 본인이 했던 걸 얼마나 적용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아예 전공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전공은 있지만 중퇴했기 때문에 전공이라 할 수도 없지. 전공이 없지. 그렇지. 근데 본인이 열심히 공부했고 또 실제로 실전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른 업종을 간다 할지라도 이거는 무조건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부정하기보다 그걸 잘 활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분 보면은 실업 기간이 좀 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분이 오히려 와이프분이 돈을 버시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한계 상황이라는 거를 못 느끼게 그렇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한계 상황을 겪었을 때 그걸 급하게 그냥 움직일 수밖에 없고 뭔가 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이 이분이 더 뭐랄까 그 상황을 원래 더 적극적으로 그렇지. 헤쳐나갈 수 있는데 게다가 이건 사심 좀 더 보태서 사심 보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가 돼서 아이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를 가져서 뭔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금전적으로 크게 없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이를 갖는다는 걸 결정하시면 없던 힘도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나면 이게 갑자기 이게 다른 얘기하면 한계 상황이야. 애 부양해야지. 그러면은 오히려 이 무기력한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본인이 선택이겠지만. 그다음에 이분 원래 주특기가 영업이었잖아요. 영업 담당자로 일했으니까 영업은 필살기예요. 그렇지. 영업은 필살기고 어디든 통할 것 같아요. 아까 고약관님이 말해준 거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히든 에셋. 그래 이분이 이번에 폴리메스 책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개만 잘할 필요가 없고 여러 가지 잘하면은 나중에 그게 또 시너지가 되는 지점이 생겨요. 그다음에 이거 요번 기회에 제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은 이분만 힘들었을까요? 중국 관련된 영업, 뷰티 업계는 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 대화가 안 돼요. 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모든 게 100% 원상복귀 될까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코로나가 끝나면은 뭐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 기조로 갔을 때는 예전에 8, 90%밖에 회복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오는 손님도 더 주는 거고 왜냐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굳이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에 익숙해져 갖고 그냥 살 거만 따졌을 때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모든 게 그냥 빨리 그냥 잠깐 이게 벌어지는 해프닝이어서 이게 팬데믹 수준이 아니라 잠깐 우리가 원래 알던 무슨 독감 센 거 정도 이런 거에서 회복이 됐다 쳐도 원래 일상적인 거 그러니까 되게 주기적으로 왔던 것처럼 쳐도 저는 요번 거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좀 다르게 가고 있죠. 예, 그래서 그냥 옛날만큼 회복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어떤 관점 완전 이제 180도가 아니라 진짜 1800도 회전해서 관점을 좀 전환해서 보면은 그럼 이런 일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 거예요. 그럼 모두가 이런 일은 힘들어요, 사실. 왜?
일이 주기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다음에 일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모두가 힘들어요. 그럴 때 내가 뭘 먹고 사는 게 하나가 있고 이 일을 해. 그럼 뭐예요? 위너 텍스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위기가 왔을 때 다 망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또 왔을 때 또 망하는 거야. 근데 요번 기회에 내가 다른 일 하나 하는 거를 어떻게든 마련해내. 그러면서 이 일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중국계 강하게 다시 넘어올 거거든요, 무조건. 그때 이 일에 다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 근데 그러다가 그러면서 투잡으로 가는 거예요. 투잡으로 가는 거야. 아니면 이걸 하다 뭐 이걸 좀 비중을 작은 잡으로 가던가. 그런 식으로 이번 기회에 더 원초적인 경쟁력을 좀 가질 생각을 하시면은 저는 잘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저희가 뭐 메일 하나 보면서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좀 정확한 것들은 있어요. 아까 커리어의 정점인 40살 그런 거는 뭐 아무도 정해놓은 건 없고, 그렇지. 아무도 정해놓은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코로나가 끝나도 중국 관련 사람은 예전으로 100%만큼 돌아갈 가능성도 자체도 희박한 것도 사실상 뭐 거의 정론인 거고. 예? 그 다음에 똑같이 업계가 힘들 거기 때문에 내가 요번에 시스템을 잘 설계하려면은 오히려 반대로 위기가 올 때마다 나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 상황도 팩트인 거고. 그러니까 좀 왜냐면은 고민을 우리보다 많이 하셨겠죠. 근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리 일이 아니니까 솔직히 냉정하게 좀 쉽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외부 관점이 있어. 외부 관점이니까. 그러면 쉽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가 내 가족이면은 몰입에 대해서 그래 네가 뭘 잘못했니 이 미친 새끼들 막 이런 게 막 나올 거예요. 나라가 썩었지 막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우리도 중국 놈들 뭐 욕하고 사드 때는 뭐 정부도 욕하고 중국 정부도 욕하고 막 다 욕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거에서 뭐 그러니까 본인이 좀 덜 알려주셔갖고 매칭이 안 되는 거 버릴 건 버리시고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취사 선택으로 이거는 내가 생각 못 해봤던 관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갖고 좀 도움이 되는 것만 뽑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회에 폴리메스 한번 읽어보시면은 또 어떤 관점이 확 이렇게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 진심으로 잘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잘 돼서 메일 받았습니다. 네, 잘 돼서 또 성공했다는 사연 또 이메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